그러면 저는 왜 이 연금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생각하는가? 우선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이 통계청 자료에서 제가 모아본 건데요.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4억 3천. 근데 이제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이 평균 8천이죠. 그리고 그걸 빼게 되면 순자산이 3억 5천 정도 되는데요. 그럼 50대 후반에 재산이 3억 5천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중에서 살고 있는 집 2천입니다. 그러면 3천만 원 남는 거거든요.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3천만 원 가지고 주식사들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까? 아니면 집을 팔아서 사야 됩니다. 이 715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집 팔라고 내놓으 시작하면 우리나라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요 몇 년 수억 번의 집값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런 형편인데 그 신문에 TV에서는 뭐 노후가 편하려면 시급을 했어야 된다, 최소한 실험을 했어야 된다. 이거 뭐 복통 터지는 얘기죠. 그러면 선진국 같으면은 재산이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이 공적연금으로 해결해 주거든요. 이 선진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노후자금을 몇 억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기 싫은데요.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 생활비 정도를 이 공적 사적 연금으로 이 대응하고 있는 나라, 이 주수입원이 그게 70, 80% 이게 선진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생님하고 공무원만 해당하니까 14%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네들은 뭐 먹고 살았을까? 30년 전에는 자식이 더졌잖아요. 72%. 근데 그 사이에 지금 30%를 줄었어요. 이 한 30년 동안에. 10년쯤 있다가 이 조사를 다시 하면요.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될 겁니다. 일본도 옛날에는 우리나라 비슷했거든요. 그게 우리보다 앞서서 이렇게 줄어버린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를 봐도 자식이 부모 생활비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왜 그런가? 뭐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습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85세입니다. 31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60년대까지만 해도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00세 시대에는 20년에서 25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연금의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는가? 사춘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걸로 150만원이든 200만원이든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못하고 나 퇴직해버렸다. 그러면 살고 있는 집 또는 고향의 땅 이거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서다가 갈 때 정산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러죠. 갈 때 자식한테 집안세는 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뭐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주쳐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그거 뭐 하겠어요. 하여간에 뭡니까. 몇 억 있어야 노후되고 해야 된다. 아니 우리는 있지도 않은 몇 억 때문에 다들 미쳐버리거든요. 근데 몇 억이 있으면 노리는 놈이 많아요. 첫째 사기꾼이 노리고 둘째 아들 사위 되면 노립니다. 아들 사위가 뭐 총두고 하는 놀이냐? 아니죠. 내가 몇 억을 들고 있는데 아들 사위가 사업하다 실패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제일 많이 가입한 게 2,110만 명 국민연금인데요. 부부 합산해서 노령연금 예상 수령액이 60만원.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분은 많이 받겠지만은 전국 평균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말하는 최소 생활비 부부 합산해서 133만원. 그리고 적정 생활비가 184만원. 3분의 1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퇴직연금으로 나머지 보완해야 되는데 이거 도입하지 그냥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도입하면서 퇴직금 다 중간정산 받아가지고 집 사는 데 쓰고 자식 결혼할 때 주고 또 폼 잡고 또 해외에 가고 갔다 오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개인연금 있는가? 이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 받으려고 가입한 것밖에 없거든요. 계좌당 1,230만원. 이거 1년 생활비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자, 그러세요. 이 퇴직, 이제
연금에 앞으로 퇴직연금이 그만큼 중요해지는데 지금 가입 현황은요. 여기 나눠드린 거를 조금 제가 업데이트했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로.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는요. DB형이 332만 명이 가입을 하고 적립금액이 75.5조와 한 70% 됩니다. 그리고 DC형하고 IRP도 뭐 DC형이나 마찬가지니까 그게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미국, 일본 보시면은 나중에 뒤에 이제 통계가 나오지만은 다시 퍼센트 나오지만은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DC형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선 금리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기업에서요. 이게 운영을 해서 이걸 어떻게 이 DB형 연금을 주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또 이 국제회계 기준이 바뀌지.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에서 이 연금 부채를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 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처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고용 환경의 변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뭡니까 대기업들 연금 임금 피크 때 임금 피크 때 되게 되면은 이거는 DC형으로 빨리 안 하면 손해 보거든요. 그리고 요즘 새로 신규 가입하는 데는 대부분 중소기업인데요. 중소기업은 거의 대부분이 DC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씩 DC형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요. 미래세대연구소에서 이 전망을 한 건데요. 지금 금년 6월 말 현재로 DB형의 적립금 잔고를 보면 70% 정도가 DB형인데요. 이게 지금 2014년 말 10년 후쯤 되면요. 이게 거의 그러니까 DB형이 30% 조금 넘을 거고 오히려 DC형이 60몇 %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측이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이제 DC형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DC형 연금 시장의 확대와 자본시장 미국의 예를 보면요. 결국은 미국의 IRA 그러니까 우리말은 IRP죠. 개인연금 DC까지 합하면요. 미국 퇴직연금 자산의 80% 정도가 DC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80년에서 90년대 이 저주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이행을 했는데 미국도 70년대까지만 해도 금리가 10몇 %, 두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도 대부분이 예금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80년대 들어서면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저금리의 혜택을 받는 주식이나 이 펀드를 사가지고 모자란 수입을 부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요. 이 저주의 시대, 투자의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원동력이 뭐냐면 이 투자신탁하고 DC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투자신탁은요, 이 보유자금 58%가 다 처음에 펀드를 사게 된 계기가 뭐냐면 DC형 연금 가입하면서 처음으로 펀드와 인연을 맺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지금 DC형 연금은 이 투자 지식의 보급과 증권 투자 촉진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주식형 펀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DC형 연금의 그 자금의 비율이 여기 보시다시피 60%.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이 펀드 시장은 DC형 연금 덕을 본 거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지금 DC형 연금이 아니 책임은 다 조합원 보고 지라고 해놓고 이거 다 보면은 이제 안 되니까 전부 원리금 보장 상품이거든요. 원리금 보장 상품이 보나마나 예금 아닙니까? 거기다가 수수료까지 끼고 그거 몇 푼 되겠어요? 보면 보세요. 80% 90%가 이 원리금 보장 상품이거든요. 주식형 펀드는 0.3%, 0.4%. 이건 뭐 채권에 하는데 약간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펀드 시장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도대체 운영사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이 좋은 그러니까 저기 지금 예상원 사장당 사람이 누구죠? 예? 유정은 그분이 그 퇴직연금 옛날에 상임원 할 때 도입하느라고 무지하게 쓴 분인데 미국 갔다가 와보니까 전부 이 꼴이 돼 있더라고. 막 분개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증권업계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면요, 이 미국이나 일본의 DC형 연금의 자산배분 시장을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에는요 주식형 펀드가 절반 가까이 되고 폴한국 펀드 여기 주식 들어가 있거든요. 요것만 합쳐도 60%가 넘습니다. 일본도요 선진국이라고 지네들은 맨날 그러는데 그 일본도 우리처럼 보세요. 예금은 거기가 많긴 우리보다는 적지만 많지만요.
여기 국내 주식형 펀드 11%, 외국 주식 펀드 5%. 그래도 혼합법까지 합치면 한 30%, 40% 되거든요. 우리는 도대체 이게 빈시형 현금이 계속 늘어나가는데 자본시장이 거기다 해주는 일이 뭔가,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가 해주는 게 뭔가,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빈시형 현금제도 성공의 열쇠는 결국은 투자교육인데, 이 빈시형은 알다시피 가입자가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면요, 이 가입자의 자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이 책임져야 될 걸 가입자한테 책임을 전가한 거기 때문에 그 의무가 뭐냐, 일정 수준의 투자 지식을 갖도록 기업을 해줄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입자에게 투자 요구를 시켜서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책임이 바로 그 사업주에게 기술되는데, 인터넷에 한 방울 쏘아버리고는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지금 이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퇴직연금 담당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요, 뭐 지금 큰 회사를 작은 회사 막으라고 거의 하는 데가 없답니다.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빈시형 투자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는 조금 옛날 겁니다만은, 여기, 저는 영어 약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여기 이거 뭐라고 그러지, 어디서 들었나요? 이 사람이 99년에 조사를 한 건데요. 매년 이 급여의 2%를 40년 퇴직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S&P 인덱스 펀드에 운용을 했더니요, 94년에 퇴직한 사람은 그 소득 대체율이 21%밖에 안 되는데 4년 후에 퇴직한 사람은 15%. 이게 시형에 관계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4년 차이로 이렇게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투자자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운용 실패에 따른 노후자금 부족 빈곤화, 그리고 이 운용 잘해서 돈을 버는데 뭡니까? 많이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그 차이, 그 새로운 불공평이 조성이 되거든요. 이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그리고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